안녕하세요. 인생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가족 안에서 존엄을 지켜내야 했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보다 가족을 믿었지만 결국 스스로를 지켜야 했던 여인. 그녀가 들려주는 건 상처이자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서울 북쪽 오래된 시장 골목에서 반찬 가게를 하던 윤정화 68.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은 지 3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날도 장국 냄비를 젓고 있었어요.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이 말은 그동안 그녀가 자신에게 매일 건네던 주문이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시장에 가서 재료를 고르고 6시면 가게 문을 열었어요. 단골 손님들은 정화 씨의 장국을 좋아했습니다. 구수하고 진한 맛. 그 맛 속에는 세월의 손맛이 배어 있었죠. 그녀의 가게는 작았지만 늘 사람들로 붐볐어요. 아침 출근길 직장인들, 점심 먹으러 오는 동네 어르신들, 저녁 반찬 사러 오는 주부들, 모두가 정화 씨의 단골이었습니다. 정화 씨는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어요.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어제 TV 보셨어요?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큰일이에요. 그런 평범한 대화들이 그녀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정화는 늘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23세 결혼해서 이듬해 첫째 아들을 낳고 그 다음 해 둘째 딸을 낳았어요. 새벽마다 남편 도시락을 싸고 아이 도시락 2개를 챙기던 엄마. 아이들이 학교 가면 집안일을 하고 저녁이면 또 저녁 준비를 했죠.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요. 여름엔 땀을 뻘뻘 흘리며 겨울엔 꽁꽁 얼어가며 일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팠지만 가족을 위해 참았어요. 남편은 무뚝뚝했지만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퇴근길에 사온 붕어빵 한 봉지, 겨울날 호호 불어가며 아이들에게 나눠주던 모습. 그런 평범한 사랑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화 씨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장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남의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채소 다듬고 반찬 만들고 설거지하고. 힘들었지만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몇 년 후 정화 씨는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렸습니다. 남편이 몇 년간 모은 돈과 친정어머니가 보태준 돈으로요. 가게는 작았지만 정화 씨에겐 꿈의 공간이었습니다. 정화네 반찬 가게. 간판도 소박했지만 맛은 확실했어요. 정화 씨는 재료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좋은 재료로 정성껏 만들면 손님들이 알아본다고 믿었죠.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어요. 입소문이 나면서 단골 손님이 점점 늘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정화 씨는 쉴 틈 없이 일했어요.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첫째 아들 민수는 공부를 잘했어요.
둘째 딸 은지는 활발하고 명랑했죠. 정화 씨는 아이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우리 애들만큼은 배고프지 않게 키워야지.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대학에 갔고 졸업 후 취업을 했어요. 민수는 회사원이 됐고 은지는 간호사가 됐습니다. 정화 씨는 뿌듯했어요. 우리가 고생한 보람이 있네. 남편과 밤늦게 소주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도 좀 편하게 살 수 있겠지. 하지만 세월은 언제나 예고 없이 흘러가죠. 남편이 환갑을 넘기고 얼마 안 돼서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허리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파스 붙이고 찜질하면 나을 거라고.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어요. 병원에 가니 허리 디스크라고 했습니다. 오랜 현장 일로 허리가 망가진 거였죠. 의사는 수술을 권했지만 남편은 거절했어요. 나이도 있고 수술비도 부담스럽고 회복도 오래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냥 약 먹고 조심하면 되겠지. 남편은 그렇게 말했어요. 정화 씨는 걱정됐지만 남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몸에 좋다는 음식을 열심히 해줬어요. 장어, 삼계탕, 한약재를 넣은 보양식. 남편은 고맙다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새벽 남편이 화장실에 가다가 쓰러졌습니다. 정화 씨는 급히 119를 불렀어요. 병원 응급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디스크가 악화돼서 신경이 눌렸고 합병증으로 뇌출혈이 왔다고. 수술을 해야 하는데 성공 확률이 높지 않다고 했어요. 정화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아이들이 달려왔고 세 사람은 병원 복도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수술은 5시간이나 걸렸어요. 의사가 나왔을 때 정화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이 괜찮냐고.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회복이 어려울 것 같다고. 남편은 이틀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 한 귀퉁이에서 정화 씨는 하얀 국화꽃을 진 채 넋을 잃었어요. 아들과 딸이 옆에 있었지만 정화 씨는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정화 씨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했어요. 옷, 신발, 시계. 하나하나 만질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쓰던 안경을 집어 들었어요. 렌즈에 남편의 지문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화 씨는 그 안경을 가슴에 안았어요. 서랍을 정리하다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정화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먼저 간 거겠지. 미안해. 더 오래 함께 하지 못해서, 더 많이 사랑해 주지 못해서. 하지만 후회는 없어. 너랑 함께한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내가 옆에 있어서
나는 힘든 일도 견딜 수 있었어. 정화야, 네가 살아야 나도 마음이 편하겠다. 아이들도 있고 손주들도 있잖아. 너는 아직 할 일이 많아.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줘. 사랑해, 정화야. 다음 생에 다시 만나자.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정화 씨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어요. 여보, 나 어떡해? 나 혼자 어떻게 살아? 하지만 남편의 말대로 정화 씨는 살아야 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았으니까요. 정화 씨는 다시 반찬 가게 문을 열었어요.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혼자 하기엔 일이 너무 많았죠. 하지만 단골 손님들이 도와줬어요. 사장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손님들의 따뜻한 말이 정화 씨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 정화 씨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여전히 외로웠지만 그래도 살아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쯤 됐을 때 아들 민수가 찾아왔어요. 얼굴이 밝지 않았습니다. 정화 씨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사실 요즘 집안 형편이 좀 어렵다고. 회사가 어려워져서 월급이 깎였고 아내도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정화 씨는 걱정스러웠어요.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민수는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당장은 괜찮은데 혹시 나중에 어려우면 도와달라고. 정화 씨는 알았다고 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엄마가 있잖냐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도 민수는 가끔 찾아왔어요. 처음엔 안부를 물으러 왔지만 나중엔 돈 이야기가 나오곤 했습니다. 정화 씨는 조금씩 도와줬어요. 그러다 어느 날 민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며느리 수진이도 함께였어요. 손주 지호도 데리고 왔죠. 민수는 정화 씨에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 집으로 오시는 게 어떻겠냐고. 엄마가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정화 씨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집에 방도 있고 엄마 오시면 지호도 좋아할 거라고 했습니다. 정화 씨의 마음은 따뜻하게 녹아내렸어요. 그래, 이제 나도 다시 가족이랑 함께 살아야지. 외롭게 혼자 있을 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있어야지. 며느리 수진도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그 말이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정화 씨는 며칠 후 짐을 쌌어요. 가져갈 게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남편 사진, 그리고 남편의 편지. 그게 전부였죠. 반찬 가게는 단골 손님에게 넘겼어요. 사장님, 어디 가세요? 손님들이 물었습니다. 정화 씨는 아들 집으로 간다고 말했어요. 손님들은 축하한다고 아들이 효자라고 말했습니다. 정화 씨는 작은 가방 하나 들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는 신도시에 있었어요. 깨끗하고 넓었습니다. 정화 씨는 감탄했어요. 우리 민수 이런 데서 살고 있었구나. 민수는 어머니를 방으로 안내했어요. 엄마, 이 방이 엄마 방이에요. 햇빛도 잘 들고 조용해서 좋으실 거예요.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정화 씨는 짐을 풀며 생각했어요. 그래, 이제 다시 시작이야. 아들, 며느리, 손주랑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지. 처음엔 좋았습니다. 며느리 수진의 미소가 어색했지만 그래도 식탁 위엔 웃음이 있었죠. 손주 지호는 할머니를 졸졸 따라다녔고 할머니 부르며 안겼습니다. 아들 민수는 퇴근하면 엄마한테 인사했어요. 엄마,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엄마, 밥 정말 맛있어요. 그런 말들이 정화 씨에겐 큰 기쁨이었습니다. 정화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어요.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낮에는 집안일을 했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 준비하고. 며느리 수진이 출근한 사이 정화 씨는 집안을 돌봤습니다. 손주 지호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면 정화 씨는 간식을 챙겨줬어요. 지호야, 배고프지? 할머니가 호떡 구워줄까? 지호는 좋아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하지만 서서히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정화 씨가 냉장고를 열었을 때였어요. 반찬통이 새로 생겼더라고요.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우리 정화 씨는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구분을 해놨을까? 며느리 수진이 설명했어요. 어머님, 요즘 식구가 많아져서 냉장고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분해서 넣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그 미소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냉장고 속 반찬통이 점점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저희 거고요. 저건 어머님 거예요. 그 말이 마치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화 씨는 자기 칸에 있는 것만 먹기 시작했어요. 다른 건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며느리가 불편해할까봐. 며느리 수지는 깔끔하고 정돈된 사람이었어요. 집안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했고 물건 하나하나 제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돈 속에는 거리두기가 숨어 있었어요. 어느 날 정화 씨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수진이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젓가락은 따로 쓰시면 좋겠어요. 요즘 위생 때문에 각자 쓰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정화 씨는 놀랐어요. 우리가 가족인데 젓가락까지 따로 써야 하나.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알겠다고만 했죠. 다음 날부터 정화 씨는 자기 젓가락만 썼어요. 라벨이 붙은 젓가락.
어머님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또 어느 날 손주 지호가 할머니한테 안기려고 했어요. 정화 씨는 반가워서 안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때 수진이 말했어요. 지호야, 할머니는 요즘 예민하니까 너무 가까이 가지 마. 정화 씨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가 예민하다니. 손주를 안아주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니. 그날 이후 지호는 할머니한테 잘 안 다가왔어요. 엄마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요. 정화 씨는 멀리서 손주를 바라만 봤습니다. 며느리 수진의 말마다 정화 씨의 자리는 하나씩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냉장고였고, 다음엔 젓가락이었고, 그 다음엔 손주였습니다. 정화 씨는 점점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어요. 이 집에서 내가 뭐지? 손님인가 세입자인가? 그리고 어느 날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친구들과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정화 씨는 방에 있었는데 문틈으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요즘 집안이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모르겠어. 시어머니 오신 다음부터 뭔가 흐름이 안 좋아진 것 같아. 어머님이 절에 다녀오신 날부터 애가 자꾸 아프고, 남편은 회사에서 문제 생기고, 무속인한테 물어보니까 집안에 안 좋은 기운이 있대. 어떻게 해야 할까? 정화하기엔 너무 그렇고. 정화 씨는 길을 의심했어요. 지금 나를 두고 하는 말인가? 나를 부정이라고 하는 건가? 그 순간 정화 씨는 손에 들고 있던 수저를 떨어뜨렸습니다. 수저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에 수진의 통화가 끊겼어요. 정화 씨는 방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부정이라니. 나를 두고 하는 말인가? 내가 이 집에 안 좋은 기운을 가져왔다고. 내가 손주를 아프게 하고 아들의 일을 망친다고. 정화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항변할 수도 없었습니다. 며느리한테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걸까? 아들은 뭐라고 할까? 가족 사이가 더 나빠지는 건 아닐까? 그날 밤 불 꺼진 방 안에서 정화 씨는 혼잣말 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있어서 안 되는 걸까? 정말 내가 부정인 걸까? 남편이 보고 싶다. 여보, 나 어떡하면 좋겠어? 정화 씨는 베개를 적시며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으면서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전보다 더 차가워졌어요. 아침 인사도 대충 하고 말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민수도 달라졌어요. 엄마한테 말을 잘 안 걸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싶었지만 정화 씨는 물어볼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 수진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혹시 친정에 계신 동생분 계시죠? 거기 한번 다녀오시면 어떨까요? 요즘 집안 기운이 좀 무거운 것 같아서 환기도 시킬 겸 잠깐 다녀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사실상 나가달라는 뜻이었습니다. 정화 씨는 알았어요.
이게 며느리의 진심이구나. 나를 내보내려는 거구나. 정화 씨는 아무 말 없이 옷을 챙겼어요. 가방에 옷 몇 벌을 넣고 남편 사진도 챙겼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미안한 척 했지만 얼굴엔 안도감이 비쳤어요. 아들 민수는 회사에 가서 없었습니다. 정화 씨는 손주 지호에게 인사했어요. 지호야, 할머니 잠깐 다녀올게. 잘 있어? 지호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바람 속에서 정화 씨는 이상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아, 이제 숨통이 트이는구나. 이제 누구 눈치 안 봐도 되는구나. 정화 씨는 택시를 타고 자기 집으로 갔어요. 오랜만에 돌아온 집.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그래도 내 집이었습니다. 정화 씨는 집 안을 청소했어요.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햇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화 씨는 혼자 밥을 지었어요. 간단하게 국 하나, 반찬 몇 개.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이게 나은가, 아들 집이 나은가. 외롭긴 하지만 이게 더 편한 것 같다. 며칠 후 정화 씨는 남편의 유품을 다시 정리했어요.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상자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남긴 편지들,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를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남편이 쓴 글씨,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글씨였어요. 그러다 마지막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정화에게 힘들 때 열어볼 것. 정화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어요. 정화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많이 힘든 거겠지. 미안해. 내가 더 오래 살아서 옆에 있어줬어야 하는데. 하지만 정화야, 나한테는 비밀이 하나 있어. 내가 모르는 거. 사실 나는 몇 년 전에 작은 건물 하나를 샀어. 지방에 있는 건물인데 월세가 조금씩 나와. 그 돈을 모아뒀어. 그리고 그 건물 2층엔 작은 집이 하나 있어. 깨끗하고 조용한 곳이야. 바다도 가까워서 공기도 좋아. 정화야, 내가 나중에 힘들면 그 집으로 가. 거기서 편하게 살아. 아무 눈치도 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 집은 내 이름으로 돼 있어. 아이들한테 말하지 마. 이건 내 거야. 내 노후를 위한 거야. 주소는 이거야. 주소 적혀 있음. 정화야, 내가 나중에 힘들 때 그 집을 생각해. 거기가 내 안식처가 될 거야. 사랑해, 정화야. 부디 행복하게 살아줘.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정화 씨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위해 이런 걸 준비해 뒀다니. 죽기 전까지 비밀로 해뒀다니. 정화 씨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위해 남긴 비밀의 선물이 있었다는 걸. 다음 날
정화 씨는 그 주소로 찾아갔어요. 기차를 타고 3시간을 가서 작은 바닷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바다가 보이는 곳에 있었어요. 오래됐지만 깨끗했습니다. 1층은 작은 가게가 있었고 2층은 주거 공간이었어요. 정화 씨는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구조는 좋았어요. 거실 방 2개, 부엌, 화장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다 냄새가 들어왔어요.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화 씨는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어요. 여보 고마워. 당신이 날 위해 이런 걸 준비해 뒀다니. 정말 고마워. 며칠 뒤 정화 씨는 그 건물 2층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개, 남편 사진, 그리고 편지들. 그게 전부였습니다. 새 집에서의 첫날 밤, 정화 씨는 부엌에 서서 국을 끓였어요. 간단한 된장국, 혼자 먹을 거지만 정성껏 끓였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앉았어요. 바다 냄새가 스며드는 작은 공간. 처음으로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밥을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이게 내 집이구나. 여기선 내가 주인이야. 아무 눈치도 안 봐도 돼. 정화 씨는 국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따뜻한 국물이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화 씨는 오랜만에 편하게 잤어요. 아무도 자신을 깨우지 않았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다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다음 날부터 정화 씨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동네를 산책했어요. 바닷가를 걸으며 파도를 봤습니다. 갈매기 소리를 들으며 깊은 숨을 쉬었어요. 점심엔 간단하게 요리를 했어요. 김치찌개, 된장국, 계란말이.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오후엔 책을 읽거나 TV를 봤어요.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이야기도 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참 좋았어. 바다가 정말 예쁘더라. 저녁엔 동네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같이 운동도 하고 이야기도 나눴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들은 따뜻했어요. 정화 씨한테 먼저 말을 걸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할머니, 여기 처음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정화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습니다. 사람들은 공감하며 들어줬어요.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다 편한 건 아니더라고요. 나이 들면 외롭지만 그래도 자유롭게 사는 게 낫더라고요. 정화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느껴요. 그녀는 복지관에서 봉사 활동도 시작했어요. 매주 화요일엔 동네 아이들한테 간식을 만들어 줬습니다. 떡볶이, 김밥, 만두. 아이들은 좋아했어요. 할머니,
떡볶이 진짜 맛있어요. 더 주세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정화 씨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목요일엔 노인정에서 요리 수업을 했어요. 동네 어르신들한테 반찬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어르신들은 열심히 따라 했어요. 정화 씨,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정화 씨는 천천히 설명해 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 달이 지났어요. 정화 씨는 점점 이 마을에 적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친해졌고 매일매일이 평화로웠어요. 가끔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민수는 잘 지내고 있을까? 지호는 건강한가? 하지만 전화는 하지 않았어요. 아직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때마다 사람들은 말했어요. 할머니, 목소리가 참 따뜻해요. 할머니가 만든 음식 먹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정화 씨는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야 나답게 사는 것 같네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정화 씨는 진심이었어요. 정말로 지금이 행복했습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빈자리가 있었어요. 아들, 며느리, 손주, 가족이 그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화 씨는 이상했어요. 누가 찾아올 일이 없는데 문을 열자 아들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수척해 보였어요. 얼굴도 상해 있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봉투가 들려 있었고 뒤에는 며느리 수진과 손주 지호가 서 있었어요. 정화 씨는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 한마디에 정화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민수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우리한테 얼마나 큰 사람이었는지. 수진도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났어요. 어머님을 부정이라고 한 것 평생 후회할 거예요. 지호는 할머니한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정화 씨는 손주를 안아줬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들어와. 차라도 한잔하고 가.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정화 씨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애써 침착하게 움직였어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집을 나가신 후에 우리 집안이 더 엉망이 됐어요. 지호는 자꾸 아프고 제 일도 안 풀리고 아내랑도 자꾸 싸우고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문제는 엄마가 아니었다는 걸. 문제는 우리였어요. 우리가 엄마를 제대로 대하지 않았던 거. 수진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너무 못됐어요. 어머님을 귀찮은 존재로만 봤어요. 사랑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정화씨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민수가 다시 말했어요. 엄마,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오세요. 이번엔 제대로 모실게요. 약속할게요. 하지만 정화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민수야. 나는 여기가 좋아. 여기서 편하게 살고 싶어. 민수는 당황했어요. 엄마, 혼자 사시면 외로우시잖아요. 정화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외롭긴 하지. 하지만 눈치 보는 것보단 낫더라. 나는 여기서 자유롭게 살 거야. 그리고 정화씨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한 가지만 기억해라. 사람은 사랑보다 존중이 먼저야. 가족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서로 존중해야 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알겠어요. 정화씨는 덧붙였습니다. 나는 여기서 살 거야. 하지만 가끔 놀러와. 지호도 데리고 와. 우리 함께 밥 먹고 이야기하자. 그렇게 지내면 되잖아. 민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네, 엄마. 그렇게 할게요. 그날 이후 아들 가족은 한 달에 한두 번씩 찾아왔습니다. 민수는 과일이나 반찬을 사들고 왔어요. 수지는 예전보다 훨씬 공손했습니다. 지호는 할머니 집에 오는 걸 좋아했어요. 정화씨는 손주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줬습니다. 김치전, 호떡, 떡볶이. 지호는 할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다고 했어요.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학교 이야기, 회사 이야기, 동네 이야기. 편안한 대화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민수 가족은 돌아갔어요. 정화씨는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조심히 가. 또 놀러와. 혼자 남은 집. 정화씨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것 같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만나는 게. 며느리 수진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어느 날 수진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지호가 이번 주말에 할머니 집에서 자고 싶대요. 괜찮으세요? 정화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지호 오면 김치전 해줄게. 지호 좋아하잖아. 주말에 지호가 왔어요. 할머니랑 둘이서 바닷가를 산책하고 함께 요리도 했습니다. 밤에는 할머니 옆에서 잤어요. 지호는 말했어요. 할머니, 여기 너무 좋아요. 바다도 보이고 공기도 맑고 할머니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정화씨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우리 지호. 할머니도 지호랑 있으면 행복해.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정화씨는 이 작은 마을에서 평화롭게 살았어요. 그녀의 집엔 이제 늘 웃음소리가 흘렀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놀러오고 복지관 친구들이 방문하고 가끔 아들 가족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예전처럼 의무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닿는 소리였습니다. 억지로 만드는 웃음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어요. 정화 씨는 종종 창가에 앉아 생각했어요. 늙는다는 건 참 묘한 일이다. 있는 게 많아지는 대신 진짜 필요한 것만 남게 되니까. 젊었을 땐 많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큰 집, 많은 돈, 가족의 사랑.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정말 필요한 건 단순했습니다. 평화로운 마음, 존중받는 관계, 자유로운 삶. 그게 전부였어요. 정화 씨는 매일 아침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여보, 이제야 나 좀 나답게 살아요. 당신이 남겨준 이 집에서 편하게 살고 있어요. 고마워요, 여보. 당신 덕분에 나는 행복해요.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국을 끓였습니다. 이번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정화 씨는 혼자서도 제대로 된 식사를 했어요. 된장국, 김치, 계란말이. 간단하지만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창밖을 봤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철썩철썩 밀려왔다가 물러갔어요. 저 파도처럼 인생도 밀려왔다가 물러가는구나.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하지만 결국은 다 지나가는구나. 정화 씨는 평화로웠습니다. 마음이 편했어요. 더 이상 누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고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도 혹시 마음 한구석이 시린 분들이 계신가요? 가족에게 상처받고 사랑 때문에 스스로를 잃어버린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가족이든 누구든 당신의 존엄을 대신 지켜줄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건 자기 자신뿐이에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좋지만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조금 늦더라도 스스로를 지키며 사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존엄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당신은 여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삶은 여전히 가치 있어요. 그걸 잊지 마세요.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권리예요. 가족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자신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지키세요. 그리고 가족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받기 쉬워요.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 존중하며 만나는 게 더 건강한 관계예요. 정화 씨처럼 자신만의 공간을 찾으세요. 그곳에서 편안하게 쉬고 자유롭게 사세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지금까지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